네, 안녕하세요. 차트원생입니다. 자, EM 플러스 오늘 주가 또 올라오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이게 주가가 이제 올라올 것 같다, 아니면 EM 플러스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 많은데, 일단은 제가 요 부분은 감사보고서 시즌이 얼마 안 남았죠. 이제 한 10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사실 지금 현재 구간을 봤을 때, 회생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없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주가가 사실 이게 진작에 올라왔어야 되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단기적으로 올라왔다가 무너졌잖아요. 그죠? 무너진 이후에 여기서 재정비해서 올라왔어야 돼요. 사실 EM 플러스 같은 경우는. 근데 지금 이게 재정비가 안 되고 있죠. 사실 바닥에서 여기서 재정비하고 이제 3월 전까지 주가를 다시 올려다 놓고 설거지하고 끝내는 그림으로 갔어야 되는데, 오히려 여기서 주가를 빼버린 거 봤을 때 이거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감사 보고서가 의견 거절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면 일단 재무적인 부분에서 현재 너무나 밀려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환사채를 가지고 있는 애들 자체가 채권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나중에 이거 채권을 주식을 못 받고 현금을 못 받아도 그냥 법원 가압류 걸어가지고 이 회사의 자금을 그냥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연결 재무제표를 보면 유동자산이 260억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0억. 근데 이제 비유동자산은 1200억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비유동은 좀 많은 편이라서 이 전환사채 가지고 있는 애들이 결과적으로 여기는 비유동 자산, 뭐 장기 금융상품이나 10만에서 10만, 100만, 1000만, 30억, 종속기업 및 관계주식 투자 200억, 유형자산 800억, 이러한 부분들을 아마 가져가려고 할 거고요. 현재 구간을 보면 유동자산이 260억인데 유동부채가 860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금을 융통할 수 있는 게 260억인데 지금 부채만 860억이 잡혀 있고요. 매입 채무가 110억, 그리고 기타 금융부채가 60억, 단기 차입금이 270억, 유동성 전환사채가 200억, 유동사채가 17억, 이렇게 돼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보면은 기타 금융부채, 매입 채무, 얘네들이 단기적으로 가압류를 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요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구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라고 일단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부채 총계 10만 15배, 부채 총계는 900억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유형자산이 800억 정도 있기 때문에 유형자산을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방법들이 있을 것 같은데, 유형자산이 뭐가 있나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전체 문서에서 유형자산 검색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유형자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현재 진행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0억, 100억, 토지가 120억 있고요. 건물이 170억, 그 다음에 기계장치가 170억, 그 다음 기타 유형자산이 46억, 건설중은 40억, 사용권자산 12억, 이렇게 장부금액 같은 경우는 520억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취득가액으로 보면 안 돼. 전기말이 57억. 지금 좀 늘었네요. 토지 부분이 좀 늘었고 건물 부분이 좀 늘었다. 토지랑 건물 부분 좀 늘어서 820억 정도 있다. 결과적으로 토지랑 건물을 매각해서 현금을 융통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사실상 가능하다라고만 하면 어, 이게 감사 보고서 의견 거절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살아날 가능성이 있긴 한데, 어쨌건 우리는 불확실성을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구간에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응에 대한 부분을 생각을 해보는데, 사실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그나마 좀 기대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이런 패턴들이 어떤 패턴이 가끔 나오냐면, 과거에 이화전기 패턴이 있거든요. 이화전기. 이 패턴이 있어요. 이제 감사보고서 시즌에 이런 겁을 주거든. 보면은 여기 주가를 뺐죠. 보면은 3월 20일에 뺐어요. 뺀 다음에 어떻게 해요? 뺀 다음에 여기서 흔들어 놓고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이 흐름. 저는 이 흐름이 정말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게 사실 이 흐름이 나올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어떻게 될지 불확실성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EM 플러스 자체가 전환사채 있죠. 전환사채.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올라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고 여러분들이 얘기하면 제가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마음이.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진짜로 대응에 대한 전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이 자본 잠식 관련된 부분들도 보면 이 매출액이 580억이지만 영업이익이 220억 손실, 법인세 차감전 순손실이 800억,
당기순이익 800의 손실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손실을 보고 있고, 자 지금 보면은 신규 사업 매출 증가 및 종속회사 매출에 따른 매출액 영업이익 증가 이렇게 나와 있고, 밑으로 보면 이 법인세 차감전 이게 뭐 자본 총계 28%, 그러니까 완전 자본 잠식은 아니고 자본율 50% 걸려서 이게 뭐요? 결과적으로는 관리 종목 지정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 가장 긍정적이게 보는 게 사실 관리 종목 지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만 딱 보고 봤을 땐 어떠한 문제 로서 의견 거절을 당할 근거는 없습니다. 회사의 재무가 너무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그것 자체가 의견 거절까지는 가지 않아요. 한정 의견으로 가죠. 근데 EM플러스가 코스피이기 때문에 한정 의견을 받더라도 관리 종목으로만 지정되고, 자본 잠식도 마찬가지 50%도 관리 종목으로만 지정이 됩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그래서 사실상 저는 관리 종목으로 지정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주가도 반등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 쉽게 말씀을 못 드리는 게 정말로 거래 정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타격 너무나 크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사실상 이화전기 패턴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주가를 고의적으로 급락을 시켜놓고요. 급락 시켜놓고 밑에서 물량을 받아서 얼마예요 지금? 400원이죠. 430원에서 어디까지 보냈죠? 430원에서 놀랍게도 2,400원까지 6배 보냈습니다. 6배. 6배 보내고 마무리가 됐죠. 그럼 지금 EM플러스가 이 600원에서 6배 보낸다면 얼마죠? 3,600원입니다. 3,600원짜리를 한번 볼까? 어딘지? 3,600원짜리가 여기에요. 이 자리. 여기 매물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내는 거거든.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환사채 가격을 좀 보셔야 돼요. 전환사채 가격. 이 전환사채 가격을 좀 우리가 확인해 봤을 때 이 지금 가격대가 낮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문제거든. 전환사채 가격이 얼마야? 3,800원이요. 3,800원. 그 물량이 엄청 많아요. 1,000만 주 있어요. 1,000만 주. 물론 바로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1,000만 주예요. 이렇게 물량들이 있습니다. 뭐 이 중에 조금 최근에 이제 전환 청구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봤을 때, 이 420억이라는 이 금액, 이게 과연, 물론 우리가 여기를 봐야겠죠. 추가적으로 상장이 됐던 부분이 있나 한번 확인해 보면, 이제 9월, 자, 10월부터 상장된 물량이 있나 볼게요. 전환 청구권 행사 있나 볼게요. 12전 한번 있네요. 9월 3일에. 자, 1, 2, 3, 4, 5, 6, 7, 8, 9, 9월 30일 포함됐을 거고, 그러면은 그 다음 10월부터 봐야겠네. 우리가 전환세 만기 전 취득 결정한 게 지금 28회차 있고 81억 있고, 또 취득한 게 타법인 출자했다고? 얼마 안 되는구나. 그 사실 지금 많이 없거든요. 그래서 전환사채 저게 주가가 4,000원이기 때문에 사실 4,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더라도 4,000원까지 올린다고 하도 쟤네들이 4,000원에 팔면 지금 여기서 몇 배야? 600원에서 7배, 6배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우리는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만약에 정말 긍정적으로 희망회로를 돌린다라고 하면 얘네들이 바닥에서 물량을 모아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전환세 가격이 얼마라고? 아까 3,600원, 4,000원이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평단을 쪼갰을 때 한 평단이 2,000원, 3,000원 될 거야. 전환사채가 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여기까지 2,000원, 3,000원 평단에서 본전 치고 나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 만약에 올린다라고 하면. 그러니까 전환사채는 손실이에요. 전환청구권 행사를 해도. 근데 바닥에서 물량을 많이 모았다라고 하면 내가 평단이 예를 들어서 1,000원에 많이 모았다. 1,000원에 1,000만 주 모았다. 그럼 내가 평단가가 4,000원에 1,000만 주 있다. 이런 식으로 따지면 평단 얼마 돼요? 2,500원 되잖아요. 평단 2,500원에 2,000만 주 되잖아. 그죠? 여기서 2,500원까지 올리고 정리하고 나가는 거죠. 이 그림이 가장 깔끔한데 이렇게 될지 안 될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너무 이거는 그냥 미래를 예측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일단 올라오면 좋은 거죠. 올라오면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어려워. 저도 이 말씀을 드리기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힘든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정리를 하긴 해야 돼요. 그대로 그냥 뭐 거래정지 맞게 되면 너무나 허무하잖아. 그쵸? 그래서 일단 저는 EM플러스가 참 안타까운 게, 제가 과거에 이런 자리에서 처음에 EM플 찍기 시작했죠. 여기서 무조건 매도해라. 무조건 매도해라. 무조건 매도하라 계속 말씀드렸어요. 무조건 매도해라. 무조건 매도하라 말씀드렸고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얼마? 6,400원. 여기까지 내려왔어요. 여기서 뭐라 했어요? 반등 나올 거다. 여기서 우리가 반등 나오면 준비하자. 그 반등 많이 나왔어요. 꽤.
대한 6,800원이네요. 5,800원이구나. 5,800원에서 어디까지 나왔죠? 8,400원까지. 따지고 보면 40%가 올랐어요. 정확히 45% 정도 주가 올랐다. 여기 탈출시켜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EM 플러스를 여러분들과 끌고 왔던 거는 이거 그래도 여기 지금 아직 못 팔고 남아있는 분들 좀 이때가 4,000원대거든요. 4,000원대. 좀 기다려보자. 이거 지금 왜냐면은 여러분들 평단이 어디였어요? 평단이 만원대가 많았어. 만원대가. 그래서 평단이 마이너스 진짜 막 60% 70% 했어요. 그래서 이거 일단은 기다려보자. 사채 물량이 남았기 때문에 사채 물량 끌어올려서 매도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까지. 어디요? 이때가 3,500원, 4,000원 여기까지 왔다. 다시. 그래서 이때 당시에 여기서 못 가면 손절해야 된다. 말씀을 딱 드렸어요. 여기서 이제 가줘야 된다. 못 가면 이걸 일단 손절해야 된다. 그리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됐죠? 쭉 밀렸단 말이야. 그 이후로 손절 사인이 나갔기 때문에 영상을 안 찍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EM 플러스 이제 그래도 아직까지 안 파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요청을 하시길래 지금 이제 마지막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찍는 거고요. 현구간 여러분들한테 뭐 좋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사실 주식이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이화전기 같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거 우리가 한번 기대는 해보되 무조건적으로 간다라고 말씀을 못 드린다는 거 그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지금 EM 플러스 관련돼서 그래도 대응 전략 한번 같이 잡아보겠다. 대응 전략 한번 같이 세워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위에 번호 하나 남겨놨습니다. 010-9201-6329 이쪽으로 EN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그래도 마지막 주가 상승할 때 대응 한번 잘 해봤으면 좋겠네요. 뭐라고 남기라고요? 010-9201-6329 이쪽으로 EN이라고 두 글자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도주를 해야죠. 원래 주도주가 2차 전지였죠. 그래서 사실상 EM 플러스도 제가 계속 말씀드린 EM 플러스 사기 기업이에요. 사기 기업. 그냥 솔직하게 계속 말씀드립니다. 원래부터 저는 11,000원대부터 말씀드렸어요. 사기 기업이기 때문에 매도해야 된다. 바이오 했다가 뭐요? 바이오 했다가 신소재. 그죠? 신소재 했다가 또 뭐 했어요? 또 2차전지 하고 있죠. 쇼한다. 사기다. 말씀드렸죠. 하지만 주도주가 2차전지였기 때문에 2차전지를 엮어서 잘 갔어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과적으로 지금의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주도주 뭐예요? 조선이죠. 조선주입니다. 지금 뭐 해야 돼요? 조선주 잡아가셔요. EM 플러스 매도하시고 그냥 말씀드릴게요. 조선주를 매수하세요. 그게 맞아요. 왜냐면 지금 하나오션이나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 너무 잘 나가요. 너무 잘 나가고 이 친구들을 매수하면 되냐? 이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런데 저는 시총이 낮은 조선주를 사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시총이 낮은 조선주를 사야 되고 우리가 하나오션과 삼중이나 현대중공업이 잘하는 게 뭐죠? LNG선입니다. LNG선. 그럼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조선 기자재 회사를 반드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보셔야 된다라는 거고 이 조선 기자재 회사를 여러분들이 27년,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하나랑 삼중이랑 현대중공업 돼 있다라고 하면 이 종목의 영업이익과 매출 어떻게 될 거예요? 올라가겠죠. 그리고 이거에 대한 컨센도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태고 근데 주가는 박스권이잖아. 박스권 상단. 이거 뭐 해야 돼요? 매수해봐도 되겠죠. 이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 히든 종목으로 남기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자, 추가적으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010-9201-6329로 간단하게 EN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시고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선 히든주까지 확인해 보세요. 이 조선 히든주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두 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요,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요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